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부패 19회차. 이번 회차도 유로 2024 예선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18회차에서는 1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죠. 이제 한 경기를 치른 만큼 대략적인 전력 파악들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배당 기준으로 좀 무승부 매치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변 예측도 또 포함시켰으니까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당연히 정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력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는 매치업이죠. 아일랜드는 이 리티바의 친선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 브라이튼의 어린 유망주 이반 퍼거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골까지 기록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새 주장으로 선임된 이 은바페를 필두로 그리즈만과 이 무아니 그리고 수비진에는 코나테와 우파메카노 등 이 수준급의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덜란드를 무려 4대 0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또 골키퍼 매냥이 PK 선방까지 하면서 무실점 기록을 했죠. 유리스의 은퇴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력상 매우 앞서고 있는 이 프랑스고 공수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프랑스를 아일랜드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이 경기 아일랜드 패 예상합니다.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기죠. 이 경기 아일랜드 패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폴란드와 알바니아의 경기. 이 경기도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폴란드가 당연히 정배당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폴란드는 이 새로운 감독 산투스가 이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체코와의 경기에서 이제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점유는 많이 가져갔는데 뚜렷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레반도프스키가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경기 초반 이 캐시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팀이 전체적인 이 플랜이 좀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했죠. 알바니아는 이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 또 폴란드와의 맞대결에서 과연 레반도프스키라는 이 세계 최정상급의 공격수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 폴란드이기에 이번 경기 이거 폴란드의 승 예상해봅니다. 역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기죠. 폴란드의 승 예상합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체코. 배당 당연히 체코가 정배당을 받았죠. 몰도바는 지난 이 페루제도와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인데 점유를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조립을 했고 슈팅 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또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몰도바가 피파 랭킹은 더 낮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페루제도를 압도를 했죠. 근데 너무나 이 격차가 큰 이 체코와는 체급 차이가 좀 나죠. 체코는 이 폴란드를 3대1로 잡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초반 2득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갔고 경기 중간중간 이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서 날카로운 역습, 이 속공을 보여줬죠. 좀 아쉬운 부분은 팀의 선발 자원인 쿠팔이 부상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기에 이거 끝까지 이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몰도바가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 쿠팔이 빠진다고 해도 몰도바가 체코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쿠팔의 부상이 의심스럽지만 이 전체적인 전력 체코가 확실히 앞서 있는 상황이죠. 이 체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 몰도바의 패. 역시나 이변이 연출되기 힘들겠죠. 스웨덴과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인데 이것도 스웨덴의 정배당입니다.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큰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은 벨기에 상대로 루카쿠 헤트트릭에 3대0으로 패배했는데 이 벨기에 상대로 이 스코어 차이만큼 경기 내용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슈팅도 보여줬고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토트넘의 이 콜셉스키 폼이 소속팀에서 뛸 때보다 가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질라탄이 다시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기강을 잡아줄 선수도 생긴 거죠. 반면 아제르바이잔도 4대1로 오스트리아에게 패배를 기록했는데 전반 30분 만에 두 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넘어갔고 이후 경기는 큰 이변 없이 아제르바이잔의 패배로 경기가 끝났죠. 이 전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선수단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경기 중에 잔실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경기 스웨덴이 홈 경기인 만큼 별 이변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변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기죠.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의 경기, 이 경기도 오스트리아가 정배당이고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큰 매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이 4대1 승리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맨유에서 뛰고 있는 이 자비처 선수가 굉장히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반은 이 수비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기회가 나왔을 때 잘 살리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이 헝가리와의 친선 경기에서 울산에서 뛰고 있는 이 마틴 아담에게 실점하면서 1대0으로 패했죠. 슈팅 수는 많이 가져갔지만 이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없었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주도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죠. 전력 차이가 심하게 나는 두 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승 예상합니다.
이변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역시나 5-7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경기. 이 경기도 헝가리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헝가리는 작년 이게 네이션스리그 A에 속하 있었으면서 이 라이프치히 오르반, 이 소보슬라이, 프라이부르크의 살라이, 울산현대 마틴 아담 등이 주요 선수로 불가리아에 비해서는 전력상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막 잉글랜드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이션스리그 A 3조에서 이 독일을 제치고 2위에 위치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이 오르만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과 소보슬라이가 중심이 되는 공격진 모두 강력합니다. 이번 경기는 헝가리 홈에서 펼쳐지기에 더욱 헝가리 우세가 예상이 되죠. 이 불가리아가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 이 헝가리가 이 연습 친선 경기에서도 예상 외로 고전하면서 이 한 골을 넣는데 그쳤거든요. 혹시 이게 발목을 잡는다면 이 경기는 혹시 무승부 가능성도 좀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헝가리 이 저조한 득점력이 무승부 이 관건이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일곱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경기. 이 경기는 정배당은 세르비아가 받긴 했는데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관계를 고려를 해본다면 이렇게 배당처럼 쉽게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몬테네그로는 불가리아의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죠. 하지만 이번 상대인 세르비아는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라는 강력한 투톱과 함께 코스티치가 이를 지원하는 무시무시한 스쿼드를 가진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리투아니아를 2대0으로 손쉽게 제압하기도 했죠. 세르비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투톱의 강력한 높이와 문전에서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 몬테네그로 수비의 핵심 사비치 혼자서 이거를 막아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세르비아 투톱의 파괴력이 있는 만큼 우선 몬테네그로의 무패를 예상을 하는데요. 이 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몬테네그로의 승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축구 외적으로 두 국가의 좋지 못한 관계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난 2020년 서로의 대사를 추방한 일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정을 떠나는 이 세르비아 선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소고 이 홈 경기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의외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축구적으로만 보자면 월드컵 당시 수비 라인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세르비아인 만큼 몬테네그로가 이 부분만 잘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 승무 이렇게 예상도 나오는데 이 경기는 그냥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 승무패를 다 마킹을 해서 지워버리고 가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배당처럼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노르웨이 경기인데요. 노르웨이가 이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노르웨이 변수가 있죠. 홀란드가 부상으로 대표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78위 조지아는 이 몽골과의 친선전에서 6대1 대승을 기록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죠. 이 흐비차에게 공격 시 의존도가 높았고 한 수 위 전력인 팀들을 상대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그동안 보여줬죠. 노르웨이는 스페인을 상대로 3대0 패배를 기록했지만 스페인을 상대로도 뭐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B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팀이기 때문에 이 개인 기량으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스페인 수비를 상대로 무득점을 기록했지만 이 조지아의 수비를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홀란드가 빠진 만큼 이 결정력 문제로 무승부 가능성도 보이는 그런 경기죠. 조지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홀란드가 빠진 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스페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당연스럽게 스페인이 정배당을 받았죠. 이 스코틀랜드는 키프러스를 맞아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맥토미니가 교체 투입되어 멀티골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이 공격에서 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노르웨이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교체 투입된 호셀루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 모라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이죠. 이 큰 이변이 없다면 전력상 우세인 스페인이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무난히 승리를 챙길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스코틀랜드의 패 예상합니다. 이변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호셀루라는 새로운 공격 옵션 스페인 파괴력이 완전 배가가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튀르키예와 크로아티아 경기인데 이 경기도 크로아티아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지난 경기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죠. 전반 백스리를 사용하다 후반 경기 출전이 의심되었던 이 외지잔을 투입하면서 백포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막판을 제외하고는 주도권을 쭉 가져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는 내려앉은 웨일스를 상대로 경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좀 아쉬운 무승부였죠. 지난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이 강한 중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는 능한데 이 아쉬운 결정력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도 크지만 그 골 결정력 문제만 개선한다면 크로아티아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겁니다.
예, 튀르키예 무패 예상합니다. 역시나 뭐 이변이라고 하면은 득점력이 저조한 크로아티아의 무승부 가능성이겠죠. 11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이 라트비아의 경기인데요. 뭐 배당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죠. 웨일스는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이 브로데드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점 1을 챙겼습니다. 다만 경기력 자체는 좋은 평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90분 동안 크로아티아에게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이었고 공격 루트도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단단한 수비라인과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니 워드 정도가 긍정적인 모습이었겠죠. 라트비아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이 아르메니아와 함께 최약체로 뽑히는 국가죠. 자국 리그 선수들이 많이 뽑히기에 조직력 면에서 우위를 가져올 수 있고 체력적인 우위도 있겠지만 리그가 최근에 개막한 만큼 전체적인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 웨일스의 아주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되죠. 뭐 이변이 없을 경기입니다. 역시나 웨일스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이스라엘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스위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만큼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스위스는 벨라루스를 상대로 5대0 대승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전반 30분 만에 이 스테파니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이미 넘어갔고 점유율도 70% 넘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예, 반면 이스라엘은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경기는 이스라엘에게 좀 아쉬운 경기라고 판단이 되죠. 이 코소보를 상대로 높게 라인을 형성하고 압박을 시도했고 좋은 찬스도 만들었는데 이 아쉬운 골 결정력으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스라엘이 코소보를 상대로 좋은 축구를 구사하긴 했지만 이 스위스가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골 결정력을 고려해본다면 이 스위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스위스의 승 예상합니다. 이변이 없겠죠. 스위스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 루마니아와 벨라루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루마니아가 객관적으로 앞선 만큼 정배당을 받았죠. 루마니아는 지난 경기 안도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후반 60분 안도라가 퇴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긴 했으나 상대 슈팅을 3개밖에 시도하지 못하게 철저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스위스를 상대로 5대0 크게 패하고 말았죠. 전반 30분 만에 3골을 먹히는 바람에 이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됐고 전력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위스에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죠. 실제 경기력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방에 공격 자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9개의 슈팅 중에 결정적인 실수도 있었기에 조금만 더 이 섬세함을 살렸다라면 한 골 정도는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력상으로는 루마니아가 우세하지만 이 스위스를 상대로 몇몇 좋은 공격 작업을 만든 벨라루스를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 의외의 한 방에 의해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역시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소보와 안도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코소보와 뭐 정배당을 받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아직 핸디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코소보는 이스라엘과 경기에서 1대1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스라엘의 강한 압박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경기였죠. 1대1로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인 그런 경기력이었죠. 반면 안도라는 루마니아를 상대로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퇴장을 당하는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기였고 특히 공격 작업이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이 전력상으로는 이강인의 동료 무리키와 김민재의 동료 이 라흐마니가 있을 정도로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는 이 코소보가 앞서 있죠. 만약 코소보가 주도하는 경기를 펼친다면 손쉽게 승리하겠지만 안도라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거예요. 원정 경기이기도 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아일랜드의 패, 폴란드의 승, 몰도바의 패, 스웨덴의 승, 오스트리아의 승, 헝가리의 승무, 몬테네그로의 무패, 조지아의 무패, 스코틀랜드의 패, 튀르키예의 무패, 이 웨일스의 승, 스위스 승, 루마니아의 승무, 이 코소보의 승무 이렇게 하고 또 이변픽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경기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경기, 그래서 이 경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합을 하시면서 여기서 뭐 헝가리 단통으로 가신다던가 이렇게 픽을 조금 변화를 주시면서 이 경기는 좀 지우고 가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팀인 만큼 이 배당률처럼 쉽게 안 나오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9회차 유로 2024 예선회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